네, 안녕하세요. 리트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전북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도 이제 전북 지역에 이제 그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로 네, 이제 모집 단위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거점 국립대학이니까 이제 의학 계열 이제 선호도가 높은 의학 계열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갖추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종합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다른 국립대들하고 좀 비슷하지만 전형도 다양하고 모집 단위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전형들을 다 살펴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모집 단위를 모두 다 살펴보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연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거는 2024학년도 입시 결과인데, 뭐 2023학년도와, 그러니까 이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그런 이제 모집 단위들, 그리고 또 이제 선호도가 높은 그런 모집 단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내용을 살펴볼 거고, 관련된 자료들 이제 좀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이드 블로그에도 이 관련 자료를 좀 올려놓을 거니까, 네, 거기 들어오셔서 직접 자료를 좀 다운받아서, 네,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북대학교에서 공개한 입시 결과 자료에는 엑셀 파일로 이제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이 엑셀 파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이 화면상에서 보기에는 조금 제약점이 좀 있어서 이 부분들을 PDF 파일로 일부 편집을 좀 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살펴볼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제가 이제 그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최종 합격자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시, 그러니까 2024학년도 전북대학교 수시 전형에 관련된 어떤 입결을 좀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정시 전형 입결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볼 건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단 이제 뭐 여러 개의 전형이 좀 있지만, 그 전형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요. 우선 이제 가장 이제 기본 토대가 되는 일반 학생 전형과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 이 두 개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모집 단위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에 있는 뭐, 그 다른 전형들 뭐 농어촌이나 또는 이제 고른기회나 이런 일반 전형들은 실제로 또 입결이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좀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나중에 이제 그 직접 저희 그 리테라 이디오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이제 자료를 다운받아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방대학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전형 모집 인원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성적대의 학생들이 합격했었는지 이 부분들을 파악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일반 학생 전형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제 전형 방법이 교과 성적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반영되는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해서 주요 과목을 전부 다 반영을 한다는 거, 요거를 좀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모집 단위들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일반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합 6에서 4개 영역 중에서 2합 6에서 2합 8등급 정도, 네, 이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합 6등급 정도를 요구하는 이제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간호학과나 아니면은 이제 사범대학 정도가 보통 이제 2합 6등급 정도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모집 단위들은 거의 대부분 다 2합 8등급을 요구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제 간호나 사범대학교를 제외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을 정도의 이제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제 뭐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일반적인 좀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학 계열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의예나 그리고 약학 같은 경우에,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예, 수능 최저 기준이 3합 기준으로 7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합 7등급. 네, 이 3합 7등급인데 여기에는 수학은 반드시 포함해서 3합 7등급이라는 거. 이 정도면 기준이 결코 낮은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의예 같은 경우. 치의예 같은 경우에는 3합 6등급. 3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학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4합 5에서 4합 6등급 정도다. 그러면 4합 6등급은 또 뭐고 4합 5등급은 뭔지 한번 살펴보면 보통 이제 4합 6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교과에서 지역 인재 전형이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제 큰 사람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네, 요런 전형들은 이제 4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네,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은 4합 5등급이다. 그래서 4합 5등급이면은 매우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다. 전국 의대로 따져봐도 네, 가장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해서 먼저 살펴보시고 입결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간호학과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선호도가 전북대학교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제 2024학년도 경쟁률은 16.2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전년도 2023학년도 경쟁률은 12.6대 1. 그래서 뭐 경쟁률이 오히려 조금 더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등록 인원, 그다음에 최종 합격 순위, 충원 합격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좀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최종 합격 순위라고 하는 거는 예비 번호 몇 번까지 이제 합격을 했는지 그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충원 합격을 한 인원이 이제 뭐 기존에 최초 합격을 한 친구들 중에 안 빠져나간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까지 감안했을 때 충원 합격 인원이 총 몇 명이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점은 뭐 학생부 환산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편의상 요거를 이제 보기에 앞서서 여기 보면 이제 50% 컷, 합격자들 내신 50% 컷, 70% 컷, 그리고 학생부 평균 등급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평균 등급과 그 다음에 70% 컷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합격생들의 70% 컷은 2.71, 그리고 학생부 평균 등급은 2.6 정도였는데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보면 대략 70% 컷은요 2.62 정도였고요. 그리고 학생부 평균 등급은 2.53으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큰 차이는 별로 없었고, 네, 요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대 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입결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제 뭐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학과들 같은 경우를 한번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제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 자,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4.5대 1. 이전 연도 경쟁률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전 연도에는 8.7대 1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경쟁률은 좀 하락했고요. 그리고 70% 컷은 지금 3.71, 그리고 평균 등급은 3.49 등급. 이전 연도하고 비슷했습니다. 입결은. 그래서 이전 연도에 3.68, 그리고 평균 등급은 3.5 등급 정도였는데, 네, 일단 입결은 좀 비슷했기 때문에 기계공학과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은 네,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이제 뭐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 최저 기준이나 그다음에 교과 반영 방식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2024학년도하고 동일해 보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지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뭐 참고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선호도가 그나마 이제 좀 높은 이제 그런 학과들 뭐
제가 이제 뭐 각 대학들마다 이제 특색 있는 학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제가 지금 다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보통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대학교들하고도 좀 비교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조금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메디컬 공학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선호도가 좀 있는 학과인데, 자,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 경쟁률은 4.4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6.5대 1이었었습니다. 6.5대 1이었고, 자, 그 다음에 입결 평균은 3.72, 그리고 70% 컷이요. 그리고 평균점은 3.55였는데, 이전 연도하고 비교하면 역시 큰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3.8에, 그리고 평균치가 3.63 정도였었으니까,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뭐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컴퓨터 계열 쪽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과들인데, 자,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에 경쟁률은 6.8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전 연도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었냐면 15.2대 1까지 올라갔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경쟁률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졌고, 입결 평균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공대보다는 조금 높은 입결 컷을 지금 보이고 있죠. 70% 컷이 3.37, 그 다음에 평균점은 3.05인데 이전 연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는 70% 컷은 비슷했습니다. 3.39였고 그 다음에 평균점은 3.25 등급, 그러니까 3점 초반대 등급 정도가 이제 평균점이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공대 같은 경우도 천천히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기공학과하고 이제 전자공학부 역시, 네, 이제 선호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학과들이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전기공학, 전자공학, 그리고 컴퓨터, 인공지능공학. 네, 여기 이제 세 개 학과 정도는 이제 상당히 선호도가 이제 높은 학과들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입결을 한번 이제 전년도하고도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면, 전기공학 같은 경우는 경쟁률 4.5대 1, 이전 연도 경쟁률하고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6.5대 1이었고요. 그리고 전자공학 같은 경우에는 3.8대 1, 이전 연도 경쟁률 4.9대 1로 역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인공지능 공학부 인공지능학부 같은 경우 5.8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5.5대 1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결 70% 컷과 50% 컷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우선 전기공학 같은 경우는 3.35, 70%가, 전자공학이 3.76, 그 다음에 컴퓨터가 지금 3.70 정도였는데, 이전 연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네, 전기공학 같은 경우는 3.02, 조금 소폭 하락했죠. 그 다음에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3.56. 네, 여기도 역시 조금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3.85등급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평균 등급 같은 경우에 전기공학이 2.9, 이전 연도는 2.73등급. 정도. 그리고 이제 3.48 전자공학이 이제 3.48이었는데 네,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3.35 역시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인공지능학부 같은 경우에는 3.4였는데 이전에 3.35 등급 정도였었습니다. 네, 이제 이 세 개 학과를 제가 이제 찝어서 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이제 조금 다른 학교 입결들을 좀 보신 분들 좀 특이점을 좀 발견하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뭐 전기공학하고 전자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입결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전자공학이 전기공학보다는 조금 그 입결이 이제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조금 높은 게 이제 좀 특징인데,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기공학이 전자공학보다는 입결이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좀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냐면, 이것도 뭐 제 생각이긴 한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 이제 공공기업들,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제 많이 그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각 권역별로 이제 그 혁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공공기관들이 좀 많이 이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그 지역 내에 있는 이제 그 졸업생들, 대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전북 혁신도시, 그러니까 이 전북대학교가 이제 소재하고 있는 곳이 이제 전주 캠퍼스가 이제 본캠이 될 텐데, 어쨌든 이 전북 혁신도시에 한국전기 안전공사라고 하는 이 공기업이 이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그 전기공학과가 전자공학과보다 조금 더 입결이 좀 높게 형성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비교해보면 전기공학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과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히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도 뭐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각 권역마다 이제 거점 공립대학들이 있는데, 그 거점 공립대학들 소재 지역의 이제 혁신 도시에 어떠한 이제 공공기업들이 이제 이전한 상태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네, 이제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팁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호도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높았었던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률이 전년도 경쟁률이 지금, 네, 5.1대 1 정도였었고, 그 다음에 학생부 등급 그 70% 컷은 3.09, 그 다음에 평균치는 2.83 정도였었습니다. 자, 뭐 화학공학과는 워낙 이제 인기가 있는 학과다 보니 뭐 그럴 수 있고, 뭐 이전 연도 이제 경쟁률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면 경쟁률은 큰 차이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5.4대 1 이전 연도, 그리고 70% 컷은 3.3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올랐고, 그리고 평균치는 3.11이었는데 그때보다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모집 단위들보다는 대체적으로, 네, 좀 점수가 좀 높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점수대가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경쟁률은 지금 4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한 12.5대 1이었는데, 네,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경쟁률은 좀 많이 하락은 했습니다. 자, 입결은 70% 컷이 지금 3.68, 그리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3.23 정도, 그리고 평균치는 2.96, 평균치는 좀 비슷했었습니다. 2.97 정도. 자, 그러면 또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에는 또 왜 높을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그 해답은 또 혁신도시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또 관심 있는 학과들이, 어떤 학과들이 있을지 한번 쭉 내려보면, 네,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와서 이제 사범대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범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좀 편차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범대학교에는 또 어떤 그 차이점이 좀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 우선 이제 과학교육학부, 여기에 이제 뭐 물리교육도 있고 생물, 지구과학, 화학교육도 있습니다. 자, 경쟁률은 전년도하고 얼추 뭐 비슷했던 것 같은데, 물리교육 같은 경우가 9.8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10대 1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생물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4.4대 1인데 이전 연도 경쟁률은 11.6대 1. 네, 이 정도였고, 지구과학 교육은 7.7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10.7대 1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화학교육 같은 경우는 4.4대 1이었는데, 이전 연도 6.5대 1 경쟁률보다는 일단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0% 컷과 합격자들의 70% 컷과 그 다음에 평균치를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자, 지금, 네, 여기 물리교육 같은 경우가 3.57, 그리고 생물교육이 4.24, 지구화교육은, 네, 공개가 되진 않았고, 그 다음에 화학교육이 지금 4.36, 70% 컷이 이런데,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물리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 70% 컷이 3.97까지 갔었습니다. 3.97까지 갔는데 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생물교육은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4.24인데 이전 연도 경쟁률은 2.74까지.
2.74까지 네, 형성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2024학년도 거는 공개가 안 됐지만 이전 연도는 2.75 정도. 네. 그리고 화학교육 같은 경우에 4.36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이전 연도 한 2.9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가 50% 컷은 안 보고 지금 70% 컷만 이제 학과가 많기 때문에 70% 컷만 보고 갈 건데, 네, 대체적으로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리교육을 제외하면 나머지 생물, 지구와 화학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2점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2점대 후반 정도는 어쨌든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생물교육이나 화학교육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그 입결이 2023학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워낙 좀 낮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또 요것만 이제 그 데이터만 보고 또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막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최소한 조금 막기 위해서라도 2점 후반대 정도는 네, 이제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차 큰 학과들만 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이제 여기에 국어교육과가 좀 있는데요.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 지금 4.79 정도가 70% 컷이었는데, 이전 연도 국어교육과 이제 평균 70% 컷은 2.67 등급이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일단 좀 많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제 또 다른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등임용 TO 이거를 뭐 4년 후, 5년 후, 6년 후 거를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무튼 좀 과도하게 좀 하락한 거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4.2 등급인데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전 연도 같은 경우 수학교육과도 한 2.68 정도는 나왔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네, 하락폭이 대단히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역사교육과는 2.73인데 이전 연도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는 1.93 정도가 또 70% 컷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역시 좀 많이 하락은 했습니다.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영어 교육, 네. 대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뭐 3점 초반대까지는 형성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해도, 네, 뭐 3점 후반대나 이런 거는 좀 너무 과하게 이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제 과도하게 좀 튄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다. 요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좀 선호도는 높은 편이죠.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경쟁률 지금 5.7대 1, 이전 연도 경쟁률보다는 하락했습니다. 하락해서 여기 이전 연도에는 한 13.3대 1 정도였는데 그때보다는 좀 하락했고, 그다음에 학생부 등급도 일단 기본적으로 70% 컷이 4.39까지 내려왔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4.39는 아니었고요. 2.1등급. 네, 요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네, 이때에 비해서 좀 많이 과도하게 좀 떨어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건 지금 여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학과도 그렇거든요. 사회학과도 지금 보면은 보통 이제 요즘에 인문 쪽에서 사회과학 계열의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점수가 좀 높은 편인데 작년 이제 사회학과 같은 경우 70% 컷이 4.16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전 연도가 한 33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역시 네,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점이 나타난 학과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행정학과나 네, 여기 행정학과, 경영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4.57, 4.67까지 지금 갔거든요.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보다 뭐 조금씩 떨어지긴 했어요. 물론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경영학과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에 한 12대 1 정도까지 됐었는데, 네, 2024학년도에는 좀 많이 떨어진 편이고요. 어쨌든 이 경쟁률 하락보다 지금 더 크게 하락한 거는 입결입니다. 그래서 행정학과 같은 경우 이전 연도 입결 평균은 3.2 그리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였었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너무 크게 나타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이제 좀 특이점들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호도가 높은 수의학과랑 이제 의학 계열 쪽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지금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북대 수의학과는 워낙 이제 유명한 학과이기 때문에, 네, 여기 수의학과, 그 다음에 약학과, 의학과, 뭐 이런 학과들 이제 의학 계열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의학과 경쟁률은 11.9대 1. 작년, 이전 연도, 2023학년도보다는 경쟁률이 좀 하락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경쟁률이 19.1대 1까지 갔었는데, 네, 2024학년도에는 네,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었어요. 모집 인원도 좀 줄었는데, 네, 경쟁률도 좀 하락했고, 자, 지금 합격생들 70% 컷은 1.29, 평균점은 1.25로 대단히 높습니다. 이전 연도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보면 이전 연도에는 1.25 그리고 평균점은 1.2였는데 20 근데 네 점수가 소폭 더 상승했고요. 자,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률이 15대 1. 약학과 이전 연도 경쟁률은 혹시 2023학년도 경쟁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전 연도 경쟁률은요, 무려 69.3대 1이었었습니다. 69.3대 1. 네, 엄청 높았었죠. 자, 그래서 입결이 뭐 워낙 이제 2023학년도가 이제 높은 경쟁률과 입결을 보여줬었는데 당시 약학과 입결이 1.08 70% 컷이요. 그리고 평균점은 1.04였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1.33, 1.24는 일단 네, 합격자들의 입결이 좀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 의예과는 지금 18.5대 1이고 이전 연도 경쟁률 한 22대 1이었으니까 뭐 큰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입결 70% 컷은 1.28 그리고 평균점은 지금 1.24인데 이전 연도 비교해 보면 이전 연도에 70% 컷이 1.36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평균점은 1.31 등급이었다. 그때보다는 좀 소폭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의대 평균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 정도 평균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에 의대 선호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보통 한 1.1 정도 내외 이 정도가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이제 타 지역 이제 그 입결 평균보다도 조금 낮게 보이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워낙 이제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네,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정말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여기 하나만 더 치의학과 하나만 더 살펴보고 네, 대체로 이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교과 전형은 네, 자 일단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의 치의학과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치의학과가 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자 우선 이제 전북대학교 치의학과 경쟁률은 20대 1, 작년 경쟁률은 이전 연도 경쟁률은 네, 65.7대 1. 당시 이제 모집 인원이 6명이었었어요. 6명이었으니까, 네, 그 인원 감안하더라도 지원자 수는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줄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70% 컷은 공개는 안 됐고, 평균치만 공개됐는데, 평균치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도 1.11로 비슷했었습니다. 그리고, 70% 컷은 2023학년도가 1.14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이제 비슷하게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의학과 같은 경우 이제 국립 쪽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국립대학교 소속의 치의학과가 뭐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적당히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에는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비수도권 지역들, 그러니까 그 여기 호남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학생들은 뭐 쓸 수는 없는데, 네, 이 지역 인재 전형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 인재 전형 자체가 이제 좀 여기 전북대 같은 경우 이제 좀 이제 새롭게 명칭도 이제 좀 바뀌고 해서 뭐 어쨌든 여기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좀 지원 여부를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그 지역인재 전형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역인재 1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권이라고 해서 이 호남권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지역들은 이제 전북, 전남, 광주, 광역시까지가 이제 포함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북권만 이제 전북대학교 소재지가 이제 전주에 있으니까 지역 인재 유형 2는 이제 전북권만 이제 별도로 이제 또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북 지역 학생들은 네, 호남권 전형이나 이제 뭐 전북권 전형, 그러니까 지역 인재 1, 2 전형에 이제 어떻게 이제 더 어떤 전형이 더 유리할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연도에는 이제 뭐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그 포함이 돼 있었던 이제 묶여 있었던 전형이었기 때문에 이제 따로 그 뭐 이전 연도 자료하고 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해도 어쨌든 뭐 필요한 사항들은 일부 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뭐 선호도 높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경쟁률 8.7대 1. 네, 여기는 지금 전형이 이렇게 이원화돼서 나온 게 2024학년도니까 네, 그냥 뭐 2024학년도 그냥 입결에만 그냥 포커싱을 맞춰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별도로 2023학년도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분하셔야 될 거는 2023학년도는 지역 인재 뭐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전형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2024학년도에 이렇게 호남권 전북권으로 분리가 됐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 네,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평균 70% 컷이 2.56 그리고 학생부 평균 등급은 2.5 등급 정도였다.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제 앞서 봤던 이제 일반 전형하고 또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 전형은 뭐 전북 지역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형이 더 유리할지 불리할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2023학년도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당시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한 2.6 그리고 2.4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계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82 그리고 3.69 평균치가 3.69 정도가 나왔었는데 네, 여기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습니다. 한 3.7 정도 나왔었으니까 네, 이렇게 큰 편차가 있지는 않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우리 아까도 이제 일반 전형에서 좀 살펴봤던 학과였는데 네, 바이오메디컬 같은 데는 지금 4.03, 3.86 이전 연도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오르긴 했었습니다. 이전 연도가 뭐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한 4.48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조금 더 오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전기공학과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네, 전기공학과. 자, 전기공학과는 경쟁률 5.9대 1 경쟁률이었죠. 이전 연도 경쟁률은 3.4대 1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거랑 또 직접적으로 비교 대상은 아니라는 거 제가 몇 번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네. 아무튼 3.4대 1. 그리고 지금 입결 평균은 3.1 그다음에 뭐 70%가 3.1 평균치가 3.02 등급 정도였었습니다. 이전 연도 2023학년도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입결하고 좀 비교해 보면 2.89 그리고 한 2.97 등급 정도였었는데 네, 그때보다는 조금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높다. 그걸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4.2대 1, 3.6, 3.43인데 네, 이전 연도에 이제 등급은 3.8 정도, 네, 3.8, 3.6 정도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학부 같은 경우에 경쟁률 4대 1로, 자, 지금 입결 평균이 4.1, 4.04인데, 이거는 좀 하락폭이 많이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3.08, 그리고 2.98이 평균치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네, 조금 더 지금 이제 오른 것 같고요.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네, 그래서 4점대 평균치를 보고 무턱대고 지원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냥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1 그리고 네,
평균치가 3.4. 화학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3.55, 3.28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해보면, 입결 평균만 좀 비교해보면, 네, 여전히 이제 이 두 개 학부는 이전 연도에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한 3.01 정도, 그리고 평균치가 한 2.8 정도. 8 정도. 그리고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가 70% 컷이 한 3.08 정도. 그리고 평균치는 2.98 정도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네, 조금 소폭 하락은 했네요. 자,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해야 될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특이한 게, 아까 이제 국어교육과가 일반 전형에서도 그랬는데, 네, 여기에서도 지금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에 평균이 지금 상당히 좀 낮게 나오죠. 4.97로 평균치가. 네, 이전 연도 평균치를 한번 비교해보면 그래도 한 2.54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좀 궁금하네요. 뭐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좀 찾아보고 싶은데 아무튼 네, 상대적으로 조금 점수가 좀 많이 낮게 나왔다. 네, 요게 이제 좀 특징인 것 같고, 아까 이제 일반 전형에서 보셨던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이쪽 그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점수가 좀 높아졌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 입결 컷이 한 3.73 정도였는데 그때보다는 이제 좀 점수가 많이 이제 상승을 했다. 그걸 좀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여기 행정이나 경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3점 초반대, 2점 후반대를 형성했었습니다. 일반 전형하고는 조금 전혀 다른 형태의 이제 입결 컷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전 연도하고도 좀 비교를 해봐도 행정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에 3.37, 70% 컷이, 그 다음에 평균이 한 3.19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경영학과도 3.29, 70% 컷이, 그 다음에 평균치가 3.17이었었으니까, 네, 거의 비슷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마, 맞는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수의학과는 경쟁률 13.6대 1 경쟁률이었었습니다. 자, 수의학과 지금 경쟁률 13.6대 1이었고, 전년도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한 9.7대 1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9.7대 1. 모집 인원은 이미 좀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 좀 적합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입결은 1.56, 1.52 정도가 나왔는데 이전 연도에는 그냥 지역인재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총 15명, 5명이 아니라 15명을 모집했었던 때라 당시에는 입결이 70% 컷이 1.71 정도, 그리고 네, 50% 컷이 1.62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네, 조금 점수가 더 올라갔었습니다. 이거는 모집 인원의 축소도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15명을 모집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전 연도 지역 이제 특별 전형하고 거의, 네, 그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모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전 연도에는 14명을 모집을 했었으니까 경쟁률도 그러다 보니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대 1, 이전 연도에는 9.9대 1. 네, 이 정도 이제 경쟁률이었고요. 그리고 입결은 지금 1.43, 1.32 정도가 나왔는데 70% 컷이 이전 연도에는 1.36, 얼추 비슷했죠. 그리고 50% 평균치는 네, 1.32로 네,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약학과는 모집 인원이 이제 조금 동일했었으니까 환산 자료가 좀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명을 모집을 했는데 이제 조금 이따 전북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직접적인 비교 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전 연도에는 통합해서 한 43명, 그러니까 43명을 모집을 했었으니까 뭐 직접적인 비교 자료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그냥 입결만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1.27, 1.26 정도였다. 이거는 그냥 요 해당 자료에 포커싱을 맞춰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치의학과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의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명 모집인데 이전 연도에는 17명 모집이었으니까 경쟁률이나 입결이 이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여기 2024학년도 자료를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4, 1.29 이 자료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네,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전북권, 이제 지역 이제 투인데,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의회, 의회, 치의회, 간호, 네, 거의 이제 메디컬 계열들만 이제 별도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 인원도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과 모집 인원 상당히 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 전형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자료 그대로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네, 여기 이제 그 전북 지역 소재 고등학생들만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역의 이제 1이나 2나, 네, 거의 2.5대 내외를 그냥 거의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 수의학과는 지금 1.6에 1.5, 평균치는 1.5, 70% 컷이 1.6, 의학과는 1.57, 1.44. 네, 이제 지원 대상 범위가 전북 지역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안에서 조금 더 편차가 앞선 이제 전형들과 다르게 편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의에도 그런 점에서는 좀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북 지역 소재 고등학생들은 어쨌든 특히 의학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네, 요 전형을 이제 유심히 한번 데이터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다른 학교 할 때도 늘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원자들, 합격자들의 지금 학생부 등급 컷이 사실 매우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성평가의 영역과 그리고 면접에 대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을 다 고민하시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2023학년도 평균 자료가 좀 있습니다. 비교 자료가. 그러니까 비교 자료를 좀 보시면서 이제 좀 편차를 한번 좀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시는 게 좀 좋겠죠. 이제 여기서는 어떤 특정 학부를 찍기보다는 네, 2023학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편차가 큰 그런 학과들 정도만 좀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여기 2023학년도 평균치도 있고 그 다음에 2024학년도 평균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50%, 70% 컷, 그 다음에 최저점까지 아주 상세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차들이 이렇게 크지 않죠. 지금 보시면 네, 여기도 그렇고. 그죠? 네, 그러니까 정성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학생부 자체의 어떤 그 내신에 대한 편차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소프트웨어 같은데 이런 데는 일단 조금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긴 하는데 그냥 유의미한 편차라고 보기에는 네, 정성평가 영역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조금 편차가 좀 더 큰 데를 한번 좀 찾아보면 네, 그렇게 잘 눈에 띄진 않습니다. 뭐 한 0.3, 0.4 정도의 편차는 이전 연도하고의 편차는 제가 볼 때 큰 유의미한 편차라고 보긴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전기공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조차 여전히 네, 평균치가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할 때 충분한 고려 자료로 좀 활용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차가 네, 조금 4.24가 아니라 지금 평균치가 여기군요. 아, 비슷하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잘못 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큰 편차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요 자료는 그냥 우리가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만 한번 기준 자료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여기도 이제 이 페이지도 바로 그리고 수의학과 같은 경우 수의학과 같은 경우 지금 2023학년도 지금 평균치가 한 1.86 정도 나와 있는데, 네, 요 부분들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참고 자료로 살펴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명 모집이었었기 때문에 뭐 상세 데이터를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1단계, 이거 단계별 전형이니까 1단계 합격자 결과 한 평균치가 1.63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1.37 정도가 지금 1단계, 그리고 이전 연도는 평균치 1.35, 2024학년도 1.32라고 했으니까 이런 자료들은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이제 마지막 치의학과. 치의학과가 지금 보면 2024학년도 평균치 1.37, 그 다음에 2023학년도 1.45, 1단계 평균, 이제 통과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이 1.35라고 했으니까 역시 지원하는데 적당한 이제 평균선 정도로 감안하시고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좀 넘어온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뭐, 이 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정량적인 숫자 데이터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이면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로써 지금 몇 마디로 이렇게 뭐 평가를 한다 만다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빠르게 그냥 넘어왔고 좀 주요한 학과들 위주로만 좀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전북대학교 수시 입결에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한번 좀 살펴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전북대학교 정시 입결을 살펴보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북대학교 이제 입시 결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